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NKTV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광기 어린 도발로 이어질 김정은의 백두산 동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북한은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라갔다가는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소식인데요. 김정은이 올해 3대 중점 과제로 내밀고 있는 삼지연군 읍건설 제2단계 공사 현장을 찾은 소식도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사진 좀 몇 장 보겠는데요. 그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올라갔다. 그러면서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요. 백두산이 백마 탄 장군님을 아주 감동 속에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과연 백두산이 알아줄 그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을 제대로 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진을 보면 좀 말을 탄 냄새 나긴 납니다만은 말이 정말 이 백마의 기상과 그 힘을 다 내는지 기마수들이 보는 말 타는 솜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80km까지 추정하고 이제 그런 고구가 말 위에 올라타니 말도 아주 힘들어하지 않냐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오른 사진인데요. 왼쪽에는 김정은이 말 타는 모습과 오른쪽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말 타는 모습. 두 사람 다 정말 독재 국가라고 하면 그렇겠지만은 러시아처럼 이렇게 권력이 집중된 이런 국가들에서 지도자들이 군중의 국민들의 아마 관심과 집중 또 자기 어떤 힘에 과시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말을 타고 즉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말 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라서 다진 어떤 하나의 결의 그리고 거기에서 선포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북한이 요란하게 장중하게 이렇게 엮어내기 위해서 백두산 사진을 출연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삼지연 읍 이 건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이 앞에는 아마 그 삼지연 읍에서 가장 첫째가는 아마 국제 호텔인 것 같습니다. 이 호텔 외관을 보면 그리 후지진 않았습니다. 병원도 현대화하느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삼지연군 전반에 걸쳐서 수백 동 정도가 될까요? 크고 작고 웅장하고 또 소규모적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스트리트 즉 도로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본래 있던 것들을 다 허물고 이제 새롭게 건설했기 때문에 이채로운 맛도 느끼고 북한이 하고자 하는 건설의 다양한 맛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 선전하면서 이 기사를 아주 메인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김정은이 삼지연군 안의 건설장들을 현지 지도하였다. 이 기사하고요. 또 김정은이 백두산정에 오르셨다. 이 두 개 기사를 갖다가 도배를 했는데요. 두 번째 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첫 번째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두산정에서 올라서 그가 보내냈던 메시지, 특히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제 제가 방송을 했지만은 지난 15일에 진행된 피파 남북 축구 예선 경기에서 관중을 하나도 채우지 않고 텅 비게 함으로써 피파 규정이고 미국이 세운 어떤 룰이고 IAEA와 같은 국제적 비확산 그런 규제에 나는 절대로 놀지 않는다. 나는 왕이다. 난 세계적으로 힘이 제일 강하다. 나는 어떤 게임도 체인지할 수 있는 게임 체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두산에 올라가지고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 여기에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라의 형편은 적대 세력들이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의해 어렵고 우리 앞에는 난관과 시련도 많지만 우리 인민은 그러한 시련 속에서 더 강해졌고 시련 속에서 자기가 걸어갈 발전의 길을 알게 되었고 시련 속에서 언제나 이기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제 핵심 메시지 같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들이 분노로 변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압박의 쇠사슬로 숨조이게 하려 들면 들수록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을 기초로 들고 적들이 배가 아파나게 골이 아파나게 오란 뜻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앞길을 헤치고 계속 잘 살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단락이 있습니다마는 누구의 도움을 바래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오직 자력자강, 자력번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고 힘차게 나가겠다. 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미국에 대한 메시지 하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김정은의 속내가 매우 불편합니다. 유엔 제3위원회에서는 14년째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이 반대 표결 없이 또 통과될 전망이 보이고요. 또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한테 어떤 가능성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핵을 내놓지 않는 한 비핵화의 어떤 전진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메시지를 전달해 줬죠. 북한은 미국 보고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지만 미국이 북한이 하란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견제해오던 게임의 룰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불편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는 김정은으로서는 우리가 좀 센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시간을 얻는 데만 전략적 요소를 두지 말고 이제 좀 강력한 도발을 좀 준비해서 세를 과시하고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아마 작정하고 이번에 백두산에서 그것을 공식화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저기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된 제보에 의하더라도 북한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또 미국에서의 선거에 강한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메가톤급의 이런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들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NKTV는 북한 내부 통신원들과의 전원을 토대로 해서 저희 NKTV의 자체 분석 결과 결국 김정은이 백두산에 오른 복심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저희가 풀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바로 대북 제재를 풀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고 북한도 이것을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은 모든 것을 다 올려놓은 빅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팽팽히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 체인지는 무엇인가? 우리 미국에게 더 이상 대북 제재를 요구하지 않겠다.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3조연합 자체로 꾸려놨다고 하는 군 전체를 새로 건설한 그 성과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제재하고 당신들이 모든 걸 다 압박해도 우리 이렇게 제 손으로 꾸려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북 제재의 무용론을 펴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에 연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미국이 쓰던 카드가 힘이 약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내년에 들어서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한테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전략적 페이스에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끌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압박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남북한 모두를 긴장시키고 격동시키며 또 자기들이 전략적 페이스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이 가장 약이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자들이 전략적 요소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제 할 수 있는 메가톤급 도발은 어떤 것일까요? 그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그리고 국제사회가 절대로 바라지 않는 이런 정반대되는 고발인 거죠. 그것 중 하나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예전에 이꾸를 핵발사장을 다시 재가동하면 되는 겁니다. 해체해놨던 발사대를 다시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려면 자기한테 어텐션 집중시키고 우리 문제를 빨리 이란이나 그다음에 터키, 시리아 이쪽보다는 또 우위에 놓으라고 조르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런 풍계리와 그리고 동창리 핵발사장보다도 더 무서운 흉계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북한은 백두산에 올라서 김정은이 한 명령으로서 북한군 전군에 시달할 것이고, 적어도 2달 후 12월 말에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 앞에 정말 도대체 용납될 수 없는 엄청난 고발을 일으킬 것으로 북한의 고위소추통들이 알려왔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7대 주체 전략무기입니다. 이 7대 주체 전략무기는 지난 2015년부터 김정은이 최고사령관 슈퍼파워 전략무기라고 해가지고 7개를 정했습니다. 이게 해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미 수소탄까지 만들어낸 핵탄두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미국까지 운반할 수 있는 12,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이고요. 세 번째는 핵배낭, 그리고 네 번째는 SLBM 이 잠수함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는 완전 격동 상태의 잠수함, 그리고 생화학 무기, 그리고 사이버 전력이죠.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4년 동안 준비한 7대 주체 전략 무기들이거든요. 이 무기들을 다 끌어내다가 2020년 통일 대전 주체 무기 통합 위력 사격을 한다고 합니다. 무력 시인 셈이죠. 어느 하나도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대량 살상 무기이고, 현재 이런 7대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있고 막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이 핵배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핵배낭은 소련과 미국이 특별히 이거 제조한 건데 소형으로 제조한 핵폭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등에 지고 가서 폭파해서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니 핵폭탄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북한이 만든 이 핵배낭은요, 그런 폭발하는, 즉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핵무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더티범프라의 일종인데 거기서 방사선이 나무로 해가지고 이것이 매몰되어 있는 근처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돼서 죽고,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여기저기에 또 방사선이 2차로 복사함으로써 엄청난 대량 살상을 하게 된 그런 무기입니다. 폭발음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매몰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방사선이 나온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연으로 만든 이런 사과박스만한 크기의 그런 연 덩어리인데 이 안에다가 구멍을 파고 치사량에 이르는 방사선을 내보내는 고농축 우라늄을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밀폐시킵니다. 뚜껑에는 자동 오픈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메고 들어온 북한의 경보병 전투부대들이 필요한 위치에다 메모리해 놓고 버튼을 누르고 탈출하면 충분히 탈출한 다음에 할 때까지 자동 타이머가 돌아서 시간이 되면 뚜껑을 엽니다. 땅 밑에다가 묻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으로 발견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행길에 이것을 설치했다면 그 도로 위로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고농축 우라늄의 방사선에 피폭돼서 죽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다니면서 2차 복사, 3차 복사하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이런 대량 살상이 이루어지게 된 이런 무기죠. 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더더욱 발톱까지 무장하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우위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려고 정말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청와대와 우리 군은 북한이 이런 악마스러운 천인공날 이런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별치 않은 뜻이 설마 같은 민족에 대해서 이런 걸 쓰겠는가라고 염불 하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을 꿈꾸면서 있지도 않는 평화와 평화적 공존을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김정은이 왜 백두산에 등정했으며 거기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한 목소리 또 하나의 그 뜻으로서 북한에 이런 7대 주체 무기를 위력시험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기활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나아가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이 악마스러운 행동에 당연한 의분과 분노를 표출해야 되며 우리 청와대가 하루속히 북한이 7대 주체 전략 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